투자 클럽입니다. HLB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아스코에서 연구자 임상으로 리보세렉 관련되는 15건의 임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9개 암종으로 치료 확장 가능성을 좀 높였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HLB 주가는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 2% 하락한 정규장 51,400원에 마감됐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아스코,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와 AACR, 아스코, 그 다음에 바이오 USA가 뭐 가장 중요한 이 학회 모멘텀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카고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스코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폰서 임상하고 좀 비교해서 전체 이제 임상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주도 임상에서 결과가 좋으면 이 부분들을 이제 스폰서 임상까지 확장하는 어떤 부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리보세릭 관련되어서 15건 정도가 발표됐는데요. 저응증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암에서는 두경부암, 이 두경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머리 끝에서 모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뇌종양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이뮤노미기 하는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체 이 뇌종양에서 한 15%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발표되었던 척삭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뇌종양에서는 0.25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희귀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간암과 해부학적 위치가 같은 담도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암 쪽에서 위암, 그래서 총 9개 암종 관련해서 단독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 두경부 편평세포암입니다. 그러니까 두경부암에서 편평세포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합니다. 거의 한 90%가 이 상피 쪽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1차 지표는 결국 이제 전체 생존기간 이 부분인데 캄넬리주맙과 이제 항요법의 16.4개월 대비해서 병용을 했을 때 21개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키투르다가 2014년도에 허가를 받고 2016년도에 이 두경부 암까지 적응증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키투르다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항요법과의 병용이 OS 값이 13개월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뭐 직접적인 헤드 투 헤드 비교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OS 값, 중앙 값이 미디안 값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치료제의 어떤 가능성을 이번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사가 됐던 걸 보면 척삭종이 있습니다. 척삭종도 이게 이제 뇌종양의 일종이거든요. 뇌종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무세포종이 전체 뇌종양에서 한 15%, 척삭종은 0.25%로 굉장히 희귀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ORR, 여기는 이제 지금 마땅한 이제 치료제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1차 평가 지표가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서 이제 21.2% PFS 값이 18개월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데이터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척삭종은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물이었고 굉장히 희귀 이제 질환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발생하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저종양 중에서 척삭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항암제 이제 임마티닙이 PFS 값이 9개월 정도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척삭종 환자에 통해서도 이 치료 대안 관련되는 가능성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리보세렘 단독으로 한 요법 중에서 임상에서, 연구자 임상에서는 하악 방사순요법을 마친 빈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보조요법으로, 그러니까 보조요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기존의 뭐 수술이라든지 앞서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암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제거한다든지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쓰는데 보통은 이제 뭐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요법 관련되는 부분을 보통 이제 쓰는데 여기에도 리보세라님이 썼을 때 효능이나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을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좀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PFS 값이 보조요법군에서 78.6%,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50.5%니까 이 부분도 유의미하게 좀 증가되었던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3년 전체 생존기간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닌 단독을 투여했을 때 88.1%로 비투여군 대비해서 개선된 부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NCC인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조요법은 대부분 화학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OS값 76%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어떤 전신치료제가 보조요법이라든지 여러 적응증으로도 확장 관련되는 부분을 이번 이제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로 가능성을 보였다. 이 부분은 이제 한용의 CTO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정규장 이전에 프리마켓에서부터 HLB 관련주들이 좀 빠졌던 부분들은 어제 나왔던 이런 기사도 좀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5월달에 이제 3월달 온라인 간담회에서 밝혔던 5월 리서모션 관련되는 부분을 해서 7월달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제 타임 이제 스케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4월 14일에 항서제약이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FDA 답변에 레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FDA로부터 지금 그 답변 수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5월 말에는 이제 보름 이내에 빠르면 리서브션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6월 이제 4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임라인이 되었을 때 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기대가 수급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에 이제 갭다운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결국 이제 3월 달에 이제 밝혔던 부분들은 이 항서제약의 어떤 입장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작년로 보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이 피어스 파마를 통해서 보면 이제 9월 추석 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이런 보고 이후에 이제 9월 말에 보도가 되었듯이 HLB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뭐 발표하는 것보다는 항서제약에서 뭔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수렴이 돼야 이 부분이 되는 거고 HLB 입장에서 했던 부분들은 그냥 이제 3월 달에 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전향적인 어떤 판단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충적인 부분들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제 5월 달에 나왔던 그 바이오 포럼에서도 연내라고 일단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흐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결국 이제 답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6월 달에는 FDA로부터 답변을 항서제약이 수령했다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후에 리서브션 언제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이제 예정에 관련되는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주가도 이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데 아직 이제 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에서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홍콩 상장 이후에 계속 뭐 지속적인 어떤 흐름들이 견조합니다. 오늘도 0.75%,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오늘 공매도가 61,508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5월 30일 기준으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423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흐름이죠.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보시게 되면 2311억 정도. 그래서 이전의 흐름보다는 가장 지금 높은 수준의 순보유 잔고 금액을 할 만큼 이 부분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커버링과 신규 매수가 나와야지만 주가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대차거래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훨씬 많은 밑단에서 좀 상한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양봉으로 이제 뭐 상환할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오늘 주가로 보면 이제 갭다운 양봉 흐름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시장과는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소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뭐 새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신정부에 관련된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연중 최고가를 이제 코스피는 기록하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와 2차전지가 좀 주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또 펩트론이 하한가를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에 또 영향을 줬습니다만, 알테오젠이 그래도 9% 흐름이 오면서 지수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영향을 좀 줬던 부분인데, 그 외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바이오 쪽은 약세를 보였고, HLB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오히려 갭다운 하면서 아침에 이제 갭다운 양봉을 보이면서 53,650원까지 9시 45분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55,000원까지 못 넘어가고 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51,400원, 51,400원 정도에 맞췄고, 애프터마켓에서 한 400원 정도 좀 올라가면서 51,800원째 흐름이고, 거래량은 이제 100만 주 이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이제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130만, 정규장에서 뭐 97만 주, 거래량은 조금 이제 월요일보다는 많았습니다만, 이 양봉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장중 흐름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프로그램의 어떤 매도 흐름들이 3일 동안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라든지 집중적인 어떤 흐름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공매도 쪽인 흐름이 뭐 신한이라든지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관 쪽에서 이제 흐름들이 뭐 좀 매수 쪽에서는 나오고, 매도 쪽에서는 골드만삭스나 미래에셋 중심으로 기존과 좀 다른 어떤 수급 흐름들을 보이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뭐 갭다운, 뭐 윗꼬리 있는 뭐 도치성 캔들이 좀 나와서 전반적으로 계열 종목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좀 답답한 모습이 2달 넘게 시장 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들이 6월 달에는 개선하는 모습의 단초를 이 항서제약의 어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어떤 순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